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했어요. 먼저 연락도 왔고, 보고 싶다는 말도 했고, 밤늦게까지 마음을 나누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연락이 잦아질수록 그 사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답장은 짧아지고, 약속은 미뤄지고, 예전처럼 웃어주긴 하는데 어딘가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 그래서 당신은 더 확인하고 싶어져요.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하지만 물을수록 돌아오는 건 더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결국 당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걸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걸까? 내가 조금만 덜 연락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런데 괜찮아요. 그 마음 너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어서 불안해지고 확실한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되감아봐야 할 장면은 바로 여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없어서 멀어진 걸까요? 아니면 가까워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경보가 울린 걸까요?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시작될 때보다 사랑이 안정되려는 순간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관심이 싫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자신을 삼킬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차가운 답장 뒤에 숨어있는 심리, 가까워질수록 도망가고 싶어지는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지쳐버린 당신의 마음까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부터 함께 하나씩 풀어볼게요.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처음에는 하루 종일 연락하던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답장이 늦어지고 약속을 미루고 요즘 좀 바빠라는 말이 늘어나는 경험이요. 상대가 싫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가까워질수록 따뜻함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심리를 이해하려면 1950년대 한국 런던으로 가봐야 합니다. 정신분석가 존 볼비는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졌을 때 보이는 반응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그는 1958년 아이가 보호자와 맺는 정서적 유대가 훗날 인간관계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미국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메리 에인스워스가 1970년대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아이들의 애착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죠. 그중 회피형 아이들은 보호자가 돌아와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몸의 긴장 반응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데 안에서는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볼게요. 2023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 32살 직장인 지훈은 소개팅으로 만난 수연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침마다 잘 잤어. 라고 묻고 퇴근 후에는 1시간씩 통화했습니다. 수연은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죠. 그런데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훈은 달라졌습니다. 수연이 오늘은 왜 답이 늦었어? 라고 묻자 지훈은 갑자기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나 원래 연락 자주 하는 스타일 아니야 라고 했고 결국 약속도 취소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지훈에게 연락은 애정 표현이면서 동시에 감시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이 고맙기보다 도망칠 수 없는 의무처럼 다가온 거죠.
두 번째 에피소드는 2025년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일하던 29살 프리랜서 나연의 이야기입니다. 나연은 연인 준호가 다정하게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준호는 매일 점심시간에 전화를 걸었고 주말 계획을 미리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통은 사랑받는다고 느낄 장면이지만 나연은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을 무음으로 두고 답장을 3시간 뒤에 했습니다. 준호가 서운하다고 말하자 나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좀 천천히 가자. 사실 나연이 원한 건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가까운 거리가 두려웠던 겁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끼기 때문에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기대하면 실망할 거야. 의지하면 약해질 거야. 상대가 나를 너무 많이 원하면 나는 사라질 거야. 그래서 연락이 잦아질수록 마음이 식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친밀감 앞에서 방어가 올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상대의 무례함이나 일방적인 잠수를 모두 이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는 상처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려는 건 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순간 오히려 멀어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관계를 조금 더 덜 아프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이 연락을 피한 이유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 처음에는 좋았어요. 하루에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웃어주고 오늘 뭐 했어? 라는 말 하나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늦어집니다. 말투도 짧아지고 약속을 잡으려 하면 요즘 좀 바빠라는 말이 돌아와요. 이때 우리는 긴장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연락했나? 처음에 그 다정함은 가짜였나? 그런데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가까워지는 순간 마음속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사랑받는 감정이 편안함이 아니라 압박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통화하던 사람이었어요. 하루 일과를 나누고 잠들기 전까지 목소리를 들려주던 사람이죠. 그런데 상대가 우리 이제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 라고 말한 다음 날부터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답장은 반나절 뒤에 오고 전화는 피하고 대화는 어색해져요. 상대는 버림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혼자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까워져도 괜찮을까?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 언젠가 실망시킬 바엔 차라리 지금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놀랍게도 이 사람은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겁이 난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더 다가가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가까워질수록 도망치고 싶은 감정으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연인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을 합니다. 밥 먹었어. 퇴근했어. 보고 싶다. 너무 평범하고 다정한 말들이죠. 그런데 회피형 성향이 강한 사람은 이 말을 사랑의 표현으로만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것이 확인, 요구, 책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답장을 미룹니다. 미루다 보니 죄책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니 더 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결국 아주 짧게 말하죠. 나중에. 좀 쉬고 싶어.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다정하게 다가갔을 뿐인데 차가운 벽에 부딪힌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은 그 벽이 당신을 향한 미움으로 세워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은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방어일 수 있어요.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사람, 가까운 관계에서 부담이나 통제를 먼저 배운 사람은 친밀함을 안전하게 느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꾸준히 다가오면 마음 한쪽은 기뻐하면서도 다른 한쪽은 속삭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의지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연인에게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 그러자 회피형 성향의 사람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꼭 매일 연락해야 해. 이 말만 들으면 차갑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공격받는 느낌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대신 밀어내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침묵하고 붙잡는 대신 사라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연락이 잦아지면 식어버리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감당하는 방식이 서툰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이 상처를 정당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끊고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를 혼란 속에 두는 행동은 분명 관계 안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당신이 아팠다면 그 감정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기다리다 지치고 확인하고 싶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해석의 방향입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버려졌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가까움 앞에서 불안을 느끼는 패턴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묻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관계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회피형 애착을 이해한다는 건 무조건 기다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이해하되 내 상처도 함께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가가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마음,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멀어진 순간, 관계가 끝난 신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드러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관계를 조금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이 연락이 잦아질 때 식어버리는 건 상대가 싫어져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가 점점 좋아지고 관계가 점점 현실이 되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처음엔 분명 다정했어요. 먼저 연락도 하고 보고 싶다는 말도 하고 밤늦게까지 대화도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자 그 사람이 갑자기 느려집니다. 답장이 짧아지고 약속을 미루고 요즘 좀 바빠라는 말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피형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받는 순간 편안함보다 경보를 먼저 느낍니다. 연락이 자주 오는 걸 나를 좋아하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하는구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심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전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친밀함이 안정으로 오기 전에 감시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고 상대의 사소한 말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마음을 열고 나도 너와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라고 말한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상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요구도 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실망을 샀던 기억, 가까워질수록 내 감정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던 기억,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공간을 침범당했던 기억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잦은 연락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너 어디야? 라는 말은 나는 통제당하고 있어로 들렸고 왜 답이 늦어? 라는 말은 나는 또 실망시켰어로 들렸습니다. 사실 상대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회피형의 안쪽에서는 생존 본능이 작동합니다. 가까워지면 위험하다. 기대받으면 갇힌다. 사랑받으면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회피형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너무 크게 느끼기 때문에 감정을 차단하는 쪽으로 살아남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심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무심한 척해야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좋아하지 않아서 답장을 피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까 봐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연락이 많아서 질렸다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연락이 많아질수록 관계가 진짜가 되고 관계가 진짜가 될수록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올라온다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문이 잠길지도 모르는 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이 상대의 차가운 행동을 모두 이해하고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힘든 것도 맞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것도 맞고 불안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회피형의 상처가 진짜라고 해서 당신의 외로움이 가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 장면을 다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식은 게 아니라 친밀함 앞에서 겁을 먹은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안쪽에 아직 사랑을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착각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관계는 한 사람이 더 잘해서 해결되는 숙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계속 안심시키는 시험도 아니고 내가 사라져야 유지되는 계약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더 많은 연락이 아니라 서로가 친밀함을 어떻게 느끼는지 정직하게 보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사랑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운 불빛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혹시 지금도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했나? 왜 가까워질수록 이 사람은 멀어질까? 하고 마음을 붙잡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의 거리가 갑자기 차가워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잘못을 찾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연락이 잦아질수록 식어버리는 사람은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가까움이 주는 부담과 두려움을 감당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당신 역시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연결되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그 마음까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회피를 이해하되 내 외로움을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사랑이 될 때도 있지만 나를 계속 작아지게 만드는 기다림은 한번 멈춰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답장을 기다리기 전에 내 마음에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나는 지금 정말 안심하고 있나? 다음 편에서는 불안형 애착은 왜 사랑할수록 더 확인하고 싶어지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댓글로 연락이 많아질수록 상대가 멀어진다고 느꼈던 순간, 그때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정리가 되었다면 구독으로 심야 심리상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